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이 이 외세에 의해서 개방되는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프랑스의 침입인 1866년의 병인 양요, 그다음에 이제 1871년에 미국이 침입한 신미 양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뉴올리언스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침입을 한 것, 그러니까 조선을 공격을 한 것은 1866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 1866년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도착을 했다가 조선군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죠. 그 다음에 이제 5년이 지난 1871년에 미국이 신미양요를 일으켜서 강화도에 도착을 해서 조선의 문을 열어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20년 전에 1853년에 미국이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일본은 미국에다가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1866년에 미국의 침입,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대동강에 도착을 하죠. 이때 조선의 임금은 고종이었고 미국은 이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1866년이니까 미국이 그 독립전쟁, 링컨 대통령의 독립전쟁이 1860년부터 1863년에 끝나죠. 그래서 독립전쟁에서 미국의 북부군이 이기게 되고 링컨 대통령은 이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재임을 하죠. 그러니까 1863년에 독립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고 링컨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1864년에 재선에서 성공을 해서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 1865년에 암살을 당하죠. 그 다음 해인 1866년에 링컨이 암살당한 후에 대통령이 된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때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건너와서 평양으로 와서 통상을 요구하던 중에 조선이 통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행패를 부리게 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박규수가 지휘하는 평양 군민들이 이 미국의 배를 불태워버리고 그 미국의 선원들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형된 그 제너럴 샤만호의 선원은 서양 사람이 5명, 중국 사람이 1명, 말레이시아 사람이 3명이 처형이 되고 이것이 이제 5년 후에 미국의 본격적인 침입인 1871년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주변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1840년대부터 이제 청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죠. 그다음에 이제 1850년에 일본이 이제 문호를 열었고, 그다음에 이제 1860년대부터 이제 조선을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1840년부터 1842년까지 1차 아편 전쟁이 벌어져서 이 청나라에 대해서 서구 열강들이 이제 그 공격을 해오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아편 전쟁은 이제 1850 그로부터 한 거의 한 20년이 지난 1857년부터 1860년까지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죠. 이 모두 다 청나라가 패배를 하면서 청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쇠락하게 되겠습니다. 1842년에 아편 전쟁이 이제 그 서구 열강의 승리로 끝나자 1844년에 청나라는 서방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인 왕샤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1842년에 이제 먼저 난징 조약을 맺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2년이 지난 1844년에는 왕샤 조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184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은 쇄국 정책, 그러니까 문호를 안 열겠다, 외국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 라는 것을 이제 그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 주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853년에 미국의 매튜 페리 중장이 이끄는 미국의 함대가 도쿄, 그 당시에는 이제 에도라고 불렀죠. 에도에 있는 우라가항에 도착을 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통상을 개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더라도 조선과 미국과는 이제 사이가 괜찮았죠. 일본이 이제
국경을 개방할 때쯤에는 그나마 우리도 이제 뭐 약간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사우스 아메리카호가 일본으로 항해를 하던 중 부산에 들어왔을 때 열흘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부산에서 조선의 관리들과 식사를 같이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 아편전쟁, 1840년의 아편전쟁은 영국의 함대가 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광저우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골치 아파했던 것은 서구 열강들이 자기네들의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인도에서 만든 아편을 강제로 중국에다 마구 팔았죠. 그래서 중국의 그 당시에 황제가 임칙서를 시켜서 이 그 마약 밀매를 금지시켜라. 백성들이 전부 마약 중독자가 돼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전부 이제 그 해외로 나가고 돈이 없어지는 거죠. 마약은 사오고 나쁜 거 사오고 좋은 돈은 나가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지시를 한 거죠. 임칙서한테 네가 가서 꽝쪽에 가서 서양 애들의 마약이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이제 임칙서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그 영국 배에 있던 그 뭐죠? 그 마약을 전부 다 바다에다 집어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뿔딱지가 난 영국이 군함을 끌고 쳐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1840년에 아편전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함대가 꽝조에 도착을 해서 청나라 해군을 개박살을 내고 더 북쪽으로 오면서 여기 이제 그 대만이 있고 대만의 반대편이 이제 그 복건성이죠. 푸젠성이 되어 있고 이 복건성에 있는 샤먼 여기를 이제 또 개박살을 내고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상하이를 개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1842년에 난징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청나라가 항복을 하고 이 5개, 6개, 항구 5개를 개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64년에는 여기 이제 텐진까지 올라와서 1842년에는 텐진까지 올라와서 왕샤 조약을 맺게 되고 불평등 조약이죠. 1854년에 미국의 국경을 개방한 1853년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1854년에 일본은 미국하고 가나가와 조약을 맺게 되면서 그 국경을 오픈하게 되겠습니다. 1855년에 조선에 난파된 그 미국 사람들을 조선이 잘 대접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괜찮았죠. 관계가 미국하고. 근데 10년 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쳐들어온 거죠. 우리는 국경 개방 안 하고. 그래서 1865년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되고, 1866년에 미국의 제너럴 샤먼호가 대동강에서 불태워졌을 때, 그 1866년에 또 다른 서방 세력인 프랑스의 함대가 또 강화도 쪽으로 침입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병인양요가 발생되고, 이 당시에 이제 흥선 대원군이 양위 정책을 펴면서 외국과의 통상을 거절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프랑스가 1866년에 쳐들어왔을 때 병인양요를 보면은 프랑스 군대 해군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그 강화도죠. 강화도고 이쪽이 이제 김포가 되겠죠. 김포가 되고 강화도가 되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서울에서 나가는 한강. 그다음에 이제 임진강이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영종도가 있네요. 영종도가 있고 제물포가 있고. 근데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로 쪽 통해서 프랑스 함대가 임진강을 지나서 한강을 지나서 여기 행주산성 여기 지나서 양화진까지 왔다가 돌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1차 침입이 여기 서울의 중심부인 양화진까지 왔다가 들어가고 이때 양화진까지 왔다가 들어가는 프랑스 군대를 여기 그 문수산성에서 조선군이 이제 그 격퇴를 시키죠. 여기 이제 프랑스군이 여기 점령을 했었는데 문수산성을 조선군이 여기서 이제 격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랑스군이 이제 두 번째로 또 침입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문수산성 역까지 왔다가 다시 퇴각을 하는 프랑스 군을 여기 이제 그 프랑스 저기 강화도 남쪽에 여기 이제 만이산이 있죠. 남쪽에 만이산이 있는데 이 만이산의 정족산성에서
조선군이 또 프랑스군을 격퇴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외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871년에 신미양요때 미군은 똑같은 코스로 들어왔다가 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그 입구에 광성진에서 조선의 해군인 어제연과 싸우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쟁에서 이제 조선이 지긴 졌죠. 1871년에 신미양요는 미국의 해병대가 도착을 해서 강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군함 5척을 끌고 왔으며 대포 90문을 싣고 병력은 8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중에서 3명이 사망한 걸로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선군은 500명이 동원이 되었지만 절반인 243명이 전사하게 됐습니다. 제너럴 샤만호의 5년 전에 1866년호에 제너럴 샤만호의 책임을 묻고 통상 교섭을 하자라는 명분으로 침입한 미군은 3일 동안의 교전 끝에 조선의 광성보 그러니까 강화도의 남동쪽에 있는 광성보를 함락을 하고 이때 그 조선군의 수장인 순무장군인 어제연이 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승리를 한 이후에 여기에 머물면서 20일 동안 통상을 요구를 하면서 통상을 하자고 주장을 하지만은 조선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여기서 철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15년에 벌어진 미국의 뉴올리언스 전투를 보게 됐고 미국이 이제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죠.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곳곳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제 병력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그 전투가 계속이 됐죠. 그래서 40년에 독립선언을 한 지 40년이 지난 1815년에도 미군과 영국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을 기록하는 가장 큰 전투인 뉴올리언스 전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는 미국의 앤드류 잭슨 장군이 지휘를 한 미국의 정규군 1,000명과 민병대를 포함한 총 5,000명을 포함한 미군은 총 6,000명이 동원이 됐고 영국은 이에 대해서 2배의 병력인 11,000명의 병력이 동원이 됐지만은 미국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사 55명, 영국은 전사 386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사상자와 포로 등 총 2,000명의 20%가 되겠죠.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헨트 조약이 맺어져서 미국과 영국 간의 교전이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전쟁 그만하자라는 협정까지 다 맺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남부 지역까지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있던 병사들은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건지도 모르고 서로 전투를 벌였던 것이 뉴올리언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요 남쪽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플로리다주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조지아주,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이게 있고 이 왼쪽으로는 이제 알래바마주가 있고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 주가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 주를 통과하는 것이 미시시피 강이 되겠고 요 그 주들 위에는 테네시 주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켄터키 주가 있게 되겠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루이지애나 주의 가장 동남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